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내년 초부터 시장이 열리기 시작할 AI 가속기 루빈을 앞두고 HBM4 시장이 경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샘플을 다 놓고 지금 콜 테스트 중인데 엔비디아가 갑자기 HBM4의 스펙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변경한 거에 따라서 이 내년에 HBM4의 경쟁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양자 구도가 굳혀질 것이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HBM4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8GBps에서 최대 11GBps까지 높여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 시장이 유동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후발주자였던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년 HBM4는 SK 하이닉스의 안정성이 중심이 될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의 성능 중심의 양자 대결 구도가 전망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4에 요구된 데이터 전송 속도가 기존의 8GBps, 이거는 제덱에서도 요구하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스펙입니다. 그런데 최대 11GBps까지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면서 업계가 지금 고민에 빠진 겁니다. 고민에 빠진 것은 사실은 마이크론이고 SK 하이닉스도 한 10에서 11GBps, 삼성전자는 11GBps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SK 하이닉스가 최근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콜만 통과를 하면 양산을 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삼성전자도 양산을 위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인증 획득을 위한 페이지, 이제 단계를 얘기를 하죠. 또 동일한 수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3월 달에 샘플을 넣고 삼성전자는 7월 말에 컨퍼런스 콜에서 샘플을 넣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뭐 6월 말이나 7월 초에 넣었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거의 같은 단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11GBps 속도 기준을 놓고 HBM4를 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하고는 조금 달라요. SK 하이닉스가 10GBps 이상 속도를 구현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엔비디아 요구사항을 맞출 가능성이 SK나 삼성이나 비슷해요. 그러나 수치상으로 보면 삼성이 조금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또 이런 데이터 전송 속도도 있지만은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4에 관련된 초도 엔지니어링 샘플을 먼저 엔비디아에 제공을 했고, 검증된 원B D램, 요게 중요하죠. 원B D램으로 지금 HBM3E 12단을 만들고 있죠. 생산 수율, 품질, 안정성, 이게 그냥 안정성이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죠. 대량 공급, 콜만 떨어지면 바로 준비할 게 다 갖춰놨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로직 다이, 그 베이스 다이를 얘기하죠. TSMC의 12나노를 활용을 한 거죠. 여기서도 이제 삼성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베이스 다이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베이스 다이입니다. 이 위에가 HBM입니다. D램을 쌓는 거죠. 지금 여기 4개가 보이지만 HBM4는 12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직이 들어가죠. CPU, GPU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스 다이를 누가 어떻게 만드냐가 HBM4에서는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프 푸, 이제 그 홍콩의 또 증권의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엔비디아가 HBM4의 데이터 전송 속도 요구사항을 높이면서 로직 다이가 아닌 기존 베이스 다이를 활용하는 마이크론은 기존 충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이크론은 이게 지금 파운드리로 베이스 다이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베이스 다이, 이게 D램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D램 메모리 베이스로 이 베이스 다이를 제작을 하지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로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한 세대 앞선 원C D램을 적용을 하고 자체 파운드리 4나노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라인이 없으니까 TSMC 12나노에서 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4나노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단순히 수치상으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한 세대 앞선 원시 디램에다가 4나노 파운드리를 하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당연히 이 수치상으로,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상당히 삼성전자가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대 11기가 bps 충족할 가능성이 삼성에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대량 생산으로까지 잘 이어질까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기술적인 거. D램 공정은 SK 하이닉스는 검증된 원비, 그러니까 수율이라든가 안정성이 하여튼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원시 D램을 더 미세하고 성능이 더 좋죠. 그리고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 그다음 버퍼 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BM4부터는 고객 맞춤형 로직 다이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기네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 4나노 로직 다이를 활용해서 고속 구격 충족에 유리하다는 평가예요. 그런데 반면 SK 하이닉스는 안정적인 파운드리인 TSMC 12나노를 선택을 한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HBM4의 베이스 다이를 TSMC한테 맡겼는데 설계는 SK 하이닉스가 합니다. 단지 파운드리만 위탁 생산만 이제 그 TSMC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4나노, TSMC의 12나노 나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삼성이 4나노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건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HBM4 개발에 시장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자기네의 고유의 어드밴스드 MR 머프 공정과 10나노 1B D램 기술을 적용해서 양산 과정의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도 엔비디아의 콜 통과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이크론을 한번 볼까요? 마이크론은 기존 베이스 다이 12나노 D램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상향된 그 데이터 전송 속도 10기가 bps 이상 11기가 bps를 맞출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11기가 bps를 맞추기 어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뉴스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HBM4 공급 구도는 사실상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양강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인증 절차와 타임 공급 라인이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달 중 아마 9월 말경으로 얘기를 합니다. 엔비디아의 최종 인증형 고객 샘플 CS 커스터머 샘플입니다.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방송을 말씀을 드렸죠. 삼성 같은 경우는 이 CS 샘플을 만장 안팎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S 샘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엔비디아의 GPU하고 실장 완전히 그냥 결합을 한 패키징을 해서 실제 AI GPU, 루빈에 들어가는 그 GPU를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인증 결과는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뭐 하반기에 HBM을 생산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섣부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퀄이 통과가 안 되는데 양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HBM4는 내년 하반기는 아닌 것 같고 내년 초반 상반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AI 그 가속기 루빈에 탑재될 계획입니다. 전에는 작년이라든가 올 초 같은 경우는 루빈이 올해 이제 그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블랙벨이라든가 블랙벨 울트라의 수요도 굉장히 그냥 크거든요. 그래서 루빈을 너무 빨리 이렇게 대비시킬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인증이 확인되는 순간 HBM4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삼성전자도 거의 이렇게 지금 준비를 다 갖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장과 또 가격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HBM4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로 해서 출하라든가 가격 측면에서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GPU용으로 대체 수요가 큽니다. 그래서 관련 보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퀄이 통과가 되면 가격으로 엔비디아한테 어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제 초기에 보면 SK 하이닉스가 검증된 공정과 빠른 양산 전환으로 해서 물량이나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절대로 SK 하이닉스한테 HBM3E처럼 물량을 그냥 독점적으로 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이제 한번 분석을 해 본다면 엔비디아의 규격을 높이 잡는다면은 삼성이 한 세대 우인 원시 D램과 4나노 로직 다이 이제 설계가 규격 충족과 성능 차별화 경쟁력에서 이 경쟁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승패는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입니다. 누가 콜을 받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그 물량을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는 각사의 수율이라든가 양산 능력은 지금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높지만은 뭐 전체적인 캐파를 본다면 삼성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제품 설계, 루빈 요구치 결정에 달려있죠. 이런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봤을 때 HBM4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3등을 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이 9월 말에 있을 CS 샘플, 커스터머 샘플에서 이 엔비디아의 AI GPU하고 SK, 삼성의 HBM4하고 딱 실장을 해서 테스트를 해서 어느 것이 좋으냐. 그래서 콜을 누구를 먼저 주고 누구한테 많은 물량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